아니면 두 발로 우뚝 서서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당시 현생 인류의 어머니라 일컬어지는 루시는 허겁지겁 도망을 가기보다 미리 피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이족 보행을 선택한 것이다. 진화가 진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좀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건 이렇게 유전자의 힘도 있지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그 선택을 받느냐 하는 것 때문에 변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윈이 얘기한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이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진화는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때로는 순간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한 현상은 아이들에게서도 쉽게 관찰된다. 아이들의 직립보행이 본격화되는 18개월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태초의 인류처럼 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때 손은 아이들에게 제2의 두뇌와도 같다. 실제로 두뇌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손을 관찰하는 부위. 뇌운동 중추 사령실의 30%가 손에 의해 발달되고 인근의 감각 중추와 언어 중추도 정밀하고 복잡한 손의 움직임을 통해 자극을 받는다. 손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뇌의 발달 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아이들의 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엄마 배에서 나올 때는 약 350g. 그러다가 한 3살 정도 되면 1200g 정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린 시기에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자극을 주게 되면은 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로를 치밀하게 만들고 회로를 더 넓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류 역시 직립보행과 함께 손의 자유를 획득하면서 뇌의 용적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직립보행이 인간에게 가져다준 최고의 선물 1600g에 이르는 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지난 2007년 12월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에 사람보다 침팬지의 기억력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믿기 어려운 실험 결과가 공개됐다. 어떻게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일본 교토대의 영장류 연구소. 도심 속 한가운데 모두 15마리의 침팬지들이 철골과 나무로 엮은 정글에서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침팬지들과의 아침 인사가 마치 대화를 하듯 이루어진다. 매일 아침이면 이 정도 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합니다. 침팬지와의 인사 방법이죠. 어떻게 침팬지 인사법을 배우셨죠? 매일매일 대화하고 교류했기 때문입니다. 침팬지와 인류는 서로 통하는 면이 많다. 습성도 비슷하고 유전자도 동물들 가운데 가장 유사한 편에 속한다. 침팬지와 인간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500만 년 전에는 가까운 이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특히 98.8%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의 유전자만이 다를 뿐 인류의 사촌이나 다름없는 침팬지는 어떤 면에서 인류보다 뛰어난 것일까? 실험을 위해서 마츠자와 박사의 파트너로 등장한 침팬지는 올해 5살의 침팬지 아유무. 아유무에 대한 실험은 섞여있는 숫자의 순서를 0.21초의 짧은 시간 내에 인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과 비슷한 시간 내에 색깔